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데 이거 참 재밌는 거. 얘가 명사거든요. 근데 민이라는 동사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의미하다, 의도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형용사로는 비열한이라는 이제 형용사의 뜻이 있는데 명사로 쓰일 때는 수단과 방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뒤에 s가 붙어야 돼요. 근데 얘가 복수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단수 취급하는데도 어가 붙습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냥 생긴 것 자체가 그냥 수단과 s 붙이는 거예요. 괜찮았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 데이터도 복수인데 복수 취급 안 해주잖아, 우리. 박테리아도 복수인데 복수 취급 안 해주잖아. 마찬가지로 얘도 복수처럼 생겼지만 어를 표시해 줍니다. 일단 요거는 뭐 그거니까. 그 다음 가볼게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수단이래요. 어떤 표현의 수단이냐면 바로 감정적인 상태의 표현의 수단이래요. 근데 표현이라는 단어, 요거 잠깐만. 표현이라는 단어, 요거 한번 볼게요. 표현은요, 같은 말로는요, 인코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선생님, 인코딩은 해독하다, 해독하다, 번역하다, 뭐 이런 뜻 아니에요? 네, 그런 뜻도 있는데요. 표현하는 이라는 뜻도 있어요. 표현이라는 형용사의 뜻도 있어요. 괜찮았습니까? 이것도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볼게요, 근데. 자, 움직임은요, 무엇을 하는 수단이냐면,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수단이에요. 잘 봐봐. 그러니까 되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글자를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잘 봐봐. 내가 이렇게 했어. 어떤 의미야, 너한테? 움직임이 있어, 없어, 지금? 없지. 움직임이 없을 때는 갈려. 내가 이거를 손을 들어서 질문이 있는 건지 아니면 위협하려고 때리는 건지 몰라.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어. 이건 어때, 이번엔? 그렇지! 바로 이 움직임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냐면 바로 감정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그럼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어떤 아이한테 머리를 딱 이렇게 대고 있어. 움직임이 없어. 이때는 어떤 표현이야? 얘를 칭찬할 수도 있고, 아니, 가만히 있으면 몰라. 칭찬하는 건지 때리는 건지 몰라. 근데 내가 갑자기 이렇게, 아니, 표정 안 할게. 이렇게 했을 때는 얘를 때린다는 표현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극적으로 갔나요? 한번 가볼게요. 근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자, visual channel이라고 했습니다. 시각의 경로라는 뜻이 되겠죠. in speech라고 했습니다. 연설 안에서의 어떤 시각의 경로 그리고 음악이 미안해요. 하이라이트 이렇게 치면 안 되겠죠. 미안해요. 이렇게 칠게요. 가볼게요. 어떤 연설과 음악의 어떤 시각적인 경로에서는요. 얘가 예를 꾸며주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대요. 말하는 거라든지 어떤 음악의 시각적인 경로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정보를 포함하고 있대요. 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냐면 performer라고 했습니다. 행하는 사람의 감정적인 intent, 의도를 포함하고 있대요. 네, 시각의 경로는요. 바로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괜찮았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be sought 하면 여겨지다, 뭐뭐라고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sorry. 미안해요. 갑자기 엄청 커졌네요. 오케이. 너무 좋았죠. 자, 바로 올게요. 자, 여기서 it은 의미가 없으니까 대절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odily position이라고 했습니다. 신체 자세 같은 것은요, encoded, 표현한대요. 무엇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여겨지냐면요, 어떤 신체 자세 같은 것은 바로 emotional state. 문제 끊을게요.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여겨진대요. 괜찮습니까? 신체 자세 같은 것들 이해 갔습니까? 내가 누굴 때리려고 하는 것지 아니면 이건 어때? 이렇게 하는 것을 프로포즈 하는 것들, 그 자세 같은 것들은 어떤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여겨진대요. 괜찮았습니까? 여기서 while 썼어요. 얘는 반면에라고 해서 반면에라고 쓰이면은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는 게 whereas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괜찮았습니까? 반면에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로지 표현한대요. 무엇을 표현하냐면, the magnitude는 크기라는 거예요. 크기를 표현한대요.
어떤 크기를 표현하냐면 of that state라고 했습니다. 그 상태의 크기를 표현하는 게 움직임이라고 했습니다. 괜찮았습니까? 다시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의 크기를 표현하는 반면에 신체 자세는 감정 상태를 표현한대요. 다시 봐봐.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움직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한대요.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면 상태의 크기를 표현하고요. 상태의 크기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신체의 자세는요. 신체 자세는요. 무엇을 표현하냐면요. 감정 상태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깔끔합니까? 이해 왔어요? 자, 그러나 이거 노트 정리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으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그냥 요점 정리만 보면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움직임은 상태 크기를 표현하고 자세는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구나. 요걸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최근 연구는요. 보여줬대요. 무엇을요? 대절 이하를 보여줬대요. 괜찮았습니까? 대절은 대절인데 어떤 대절이냐면 adding movement to a presentation이라고 했습니다. presentation이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adding movement라고 하냐면 움직임을 더하는 것. 그래서 행위에 움직임을 더하는 것은 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괜찮았습니까? 무엇을 더하냐면 단서 같은 것들을 더해준대요. 뭐에 대한 단서야? 바로 감정 상태에 대한 단서들을 더해준대요. 괜찮았습니까?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움직임을 더하는 것은 어떤 행위에 내가 너 이렇게 때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움직임을 더하는 것은 이런 움직임을 더하는 것은 어떤 감정 상태의 단서를 더한다는 얘기야. 내가 뭐 이렇게 했지. 그냥 이렇게 한 번 치는 거랑 움직임 막 이렇게 정말 빡친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갔습니까? 넘어갈게. 정서 상태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서 감정 상태가 아니라 똑같은 말이죠. 근데 넘어갈게. 자, 그 다음 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이라고 했습니다. 뭐뭐 할 때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하이라이트 칠게요. comparing A to B라고 했습니다. 자, A를 자 B와 비교할 때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또 문장 끊을게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기서 뭐 이걸 주어동 지금 분사구문을 부사절로 바꿀 수 있겠죠. 왜 사람들이 비교할 때 dynamic 역동적인 것을 역동적인 프레젠테이션이 생겼는데 역동적인 행위를 그렇죠? static이라고 했습니다. static은 정적인이라 멈춰진 이게 멈춰진 정적인 혹은 멈춰진 이게 움직임이 없는 이라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역동적인 행위를 정적인 행위와 비교할 때 emotional attribution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귀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밑에 잠깐 볼까 해서 감정이라는 거니까 정서죠. 이해갔습니까? 정서적 귀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귀인 속성이에요. 다른 말은 자, 정서적인 속성은 were more accurate라고 했습니다. 더 정확했대요. 뭐에 있어서? In dynamic presentation에 있어서 역동적인 행위에 있어서 훨씬 더 정확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요? 바로 그러니까 감정적인 속성은 더 정확했다는 얘기예요. 뭐가 더해졌을 때? 역동적인 행위가 정해졌을 때. 더해졌을 때. 이해갔습니까? 자, 반면에 또 여기서 반면에 나와 있죠. 반면에 자, attribution이라고 했습니다. 귀인이죠. 이건 속성이라는 뜻이에요. were above chance라고 했습니다. above chance 확률이라는 뜻이에요. 확률 위에 있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의 확률이 넘습니다라는 뜻이야. in certain condition. 자, 가보칠게요.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묶여야 돼요. 진짜 주어는 얘가 진짜 주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이는 거예요. 괜찮았습니까?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자,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상태 이해했습니까? 움직임이 없는 상태 안에 있어서 그렇죠? 확률이 높은 반면에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상태의 확률 이상일 때 뭐와 함께? correct emotion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감정이 되겠죠. 정확한 감정은 감정인데 어떤 감정이야? 선택되어진 그렇죠? 무엇보다 more than 또 하이라이트 쳐드릴게요. more than
more than any incorrect one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부정확한 감정보다, 그치? 덜 정확한 감정이 표현이 맞겠죠? 덜 정확한 감정보다, 그치? 선택되어진 이 정확한 감정과 함께, 그쵸? 이 정서적인 조건 안에서의 확률이 더 높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속성이. 자, adding motio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더하는 것은 여기서 motion인데요. 아까 전에 movement라고 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움직임을 더하는 것은 도와준대요. 그렇죠? to가 이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자, 움직임을 더하는 것은 refine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대요. 무엇을? 이러한 속성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대요. 그리고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이라이트 쳐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칠까요? refine, 그 다음에 distinguish.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준대요. 감정을. 무엇과 함께 더불어? 공유된 자세와 함께 더불어. 육적인 자세와 함께 더불어. 됐습니까? 자세와 더불어. 괜찮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움직임을 더하는 것은 이 속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공유된 신체 자체의 감정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나는 얘를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팔려고 하는 거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깨끗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여기 밑에다가 이 긴 문장을 좀 줄여볼게요. 동작을 더하는 것은, 이렇게 동작을 더하는 것은 이런 속성을 개선시키고요. 또한 잠깐 여기 앉으세요. 그 다음에 자세 감정을 구별시켜 준대요. 자세 감정을 구별시켜 준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얘를 칭찬하는지 아니면 화가 나서 때리려고 하는지를 분리시켜 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괜찮았어요? 이렇게 노트 정리하시면 수능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happy scene 혹은 angry scene이라고 했습니다. 괜찮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넘어갈게요. 자, involve 둘 다라고 해 포함하고 있대요.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raised arm 올려진 팔을 포함하고 있대요. 이렇게 혹은 화가 난 장면, 행복한 장면 똑같이 이렇게 팔이 올려진 상태를 포함하고 있대요. 하지만 quality는 질입니다. quantity는 양이고요. of the motion이라고 했습니다. motion은 어떤 motion이야? 그러한 팔들이 그렇죠? in ing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올라가는 데 있어서라고 했는데 이해 갔습니까? 올리는 데 있어서의 그 팔들은 이해 갔습니까? 그 팔들을 올리는 데 있어서의 motion 움직임의 질은 distinguish 구분 짓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두 개의 감정을 구분 짓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위에 말 똑같은 말 또 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연결사 뭐가 필요한 거예요? For example, for instance, as a illustration이 포함이 된 거예요. 괜찮았어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끝났었죠?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아직 조금 남았으니까 좀 더 진행하세요.